안녕하세요. 정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중학교 과정과 고등학교 과정에서의 그 영어가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라는 질문을 받았거든요. 아무래도 전반적인 그 커리큘럼의 내용을 좀 알고 계시면 접근하는 게 좀 쉬우니까 그 전체 맥락을 한번 물어보신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은 조금 조목조목 뜯어서 중등과 고등부의 차이점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먼저 어휘부터 살펴볼게요. 중학교 필수 어휘는 1800개 정도입니다. 고등부 필수 어휘는 교육부에서 정해놓은 게 한 3000개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휘가 확 늘어난다라는 점이 좀 달라지고요. 그 다음 같은 어휘라 하더라도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뜻이 있잖아요. 다이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이어, 그 다음에 같은 말, 동의어, 반대말, 반의어 요런 거에 대한 좀 세부적인 어휘 확장이 필요한 단계예요. 쉽게 예를 들어 subject 같은 단어가 중학교의 그 단어는 거의 주제나 과목 정도로 등장을 하게 돼요. 근데 고등부에서 그 단어가 등장을 했다라는 거는 더 이상 뭐 과목 주제 이런 뜻으로는 잘 나오지 않고요. 뭐 피실험자라던가 또는 뭐 종속받는 연구 대상, 뭐 지배를 받는 이런 이제 뜻으로 해석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읽고 있는 그 지문의 소재가 무엇이냐에 따라 이 단어의 확장이 확 이루어져야 된다는 건 거죠.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단어라 하더라도 그 지문에 쓰여진 그 성격에 맞게 어휘의 쓰임이 달라져야 된다. 스터디 같은 경우는 중등부에서는 그냥 공부하다라고 해석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 고등부에서는 연구로 해석되어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하버드 연구에서 밝혀내길 이렇게 해줘야지 하버드 공부에서 밝혀내길 이러면 좀 어색하다는 건 거죠. 그 다음 동의어에 대한 중요도가 올라가는데요. 뭐 소극적인 이란 뜻을 지닌 passive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랑 비슷한 결을 지니고 있는 단어가 뭐 submissive, inactive, compliant 같은 사전적 동의어가 있어요. 동의어를 함께 공부를 해둬야 되는 이유가 고등부 지문은 적힌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고 거의 본문이 변형돼서 나오기 때문에 바뀐 이 어휘가 동의어인지 반의어인지를 알아야 정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가장 어려운 단계는 문맥적 동의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전에서는 동의어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데 글의 문맥상 서로 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면 이때 우리는 이거를 문맥상 동의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이거를 알아내는 정도가 되려면 말 그대로 독해 수준이 많이 뒷받침되어야 이게 지금 같은 말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이제 캐치가 가능한 건 거죠. 그래서 이 어휘가 단순히 단어 하나의 그 뜻을 1대1로 매칭시키는 게 아니고 단어가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다양한 뜻, 그 다음에 그 단어의 품사, 그 다음에 동의어, 반의어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중요해지는 시기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문법인데요. 중학교에서는 중학교 3년 내내 학습 목표가 이제 문법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정말 문법의 진심입니다. 각 레슨마다 2개의 문법이 등장을 하고 그걸 3년 내내 공부함으로써 학생들이 익혀야 될 전체 문법에서 한 90%가 중학교 때 다 등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나머지 한 10% 정도만 중학교에서 다루지 않았던 부분을 고등부에서 좀 다루게 되는데요. 뭐 도치 구문이라던가 if가 생략된 가정법이라던가 그렇게 몇 개 안 돼요. 10손가락 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한 5손가락 안에 들어오는 조금 남아있는 문법 사항들이 고등부에서 다뤄지게 되는 거고요. 대부분 이미 문법 사항은 중학교 때 한 진짜 9할 정도는 다 배웠다. 그때 익힌 걸로 고등부에서 그냥 다시 써먹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이제 고등부에 좀 길어진 문장과 조금 복잡한 어려운 단어로 적혀져 있는 지문을 가지고 내가 공부를 한다 뿐이지 고등부 문법이라고 해서 중학교 문법 3년치만큼의 양이 또다시 존재하는 거는 아니다라는 거. 다음 출제 스타일은 고등부에서는 나무를 보는 문항에서 이제 숲을 보는 문항으로 좀
좀 바뀌게 되죠. 조금 뒤로 떨어져서 전체 맥락을 보는 문제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중등부에서만 좀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 스타일이 용법 문제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투부정사 용법이라던가 뭐 현재 완료 용법 이런 걸 묻게 되죠. 근데 고등부에서 더 이상 이런 용법 문제는 등장하지 않는다. 그에 비해 좀 이렇게 전체 맥락을 살펴서 이 자리에 동사가 필요한 건 건지 안 필요한 건 건지 수일치는 어떤 애랑 해야 되는 건지 이런 전체 문장 구조를 볼 줄 아는지 요거를 묻게 된다는 건 거예요. 그걸 왜 묻느냐? 그게 되면 독해가 잘 된다라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중등부에서의 그 지엽적인 문법 문제에서 고등부에서는 좀 본질을 물어보는 어법 문제로 방향성이 좀 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가끔 학생들한테 듣는 질문 중 하나가 본인이 이미 고등학생이에요. 고등학생인데 중학교 문법이 좀 부족하다라고 해서 중학교 문법서 뭐 예를 들면 3800 같은 걸 하나 구매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시 풀어볼까요? 라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좀 반대하기는 해요. 특히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는 입장이라면 좀 반대를 하고요. 옆에서 가이드를 해줄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뭐 이 아이 어떤 그 구멍을 좀 킨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 요런 파트만 좀 공부를 더 해봐라 라고 할 수는 있는데 이 중학교용은 아무래도 중학교에서 다루는 어떤 문법들의 그 문항들이 있어요. 중학교에서만 등장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풀겠다고 막 아까 말씀드렸던 뭐 현재 완료의 용법이라던가 뭐 투부정사의 용법 이런 거를 풀겠다고 끙끙거리지 말라는 건 거죠. 그럴 시간에 그냥 빨리 어법으로 넘어와서 이 맥락 속에서 어떤 문법 자원이 내가 이용되어져야 되는가 이런 걸 공부하는 게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미 내가 고등학생이다 라고 할 경우에 조금 쉬운 가장 기초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어법 문제집을 골라서 그 안에서도 어법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왼쪽에 개념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개념을 가지고 다시 익히고 그걸 가지고 고등부 어법 문제를 푸는 적용시켜보는 그 연습이 저는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3800 교재가 안 좋다는 게 아니에요. 이미 고등학생이 된 여러분 입장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독해입니다.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는 영역이죠. 기억력이 좋으신 몇몇 분들께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고등학교 올라가서 영어책을 딱 펼쳤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숨이 막혀가지고 책을 딱 덮었던 기억이 난다고요. 네, 그만큼 고등부의 독해 지문은 문장의 길이면으로나 소재의 다양성으로 보나 어려워진 게 맞습니다. 시험 범위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중등부에서는 교과서 지문 2개와 학교에 따라 외부 지문이 1개 또는 2개 정도가 추가가 돼요. 근데 고등부에서는 교과서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뭔가 정형화된 틀은 없는데요. 크게 2가지로 이제 나눠서 말씀드리면 교과서 본문을 2개 정도 포함했을 경우 외부 지문은 20개 남짓 추가가 되고 아예 교과서를 우리 학교는 하지 않는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제 외부 지문만 공부를 하게 되니까 그럴 경우는 25개에서 한 30개 정도의 지문이 포함이 됩니다. 그럼 그 양만 딱 봤을 때는 중학교와 비교했을 때 범위가 한 7배에서 8배 정도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때 이제 외부 지문에 대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을 위해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학교에서 나눠주는 정식 교과서가 있잖아요. 하지만 그 선생님의 재량에 따라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쓰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교과서 말고 다른 교재가 필요하죠. 이제 이걸 우리는 소위 외부 지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외부 지문의 출처는 상당히 다양해요. 가장 보편적인 것이 모의고사 지문이 됩니다. 뭐 2023년도 4월 모의고사 또는 뭐 2022년도 9월 모의고사 이런 식으로 모의고사 지문을 대체해서 공부를 하는 건 거죠. 그걸 쓰는 건 거예요. 뭐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뭐 EBS에 나오는 여러 가지 좋은 교재들을 이렇게 부교재로 쓰는 경우도 있고요. 아예 그냥 사설 출판사 제품을 고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고등부를 준비하겠다고 괜히 이제 예습을 하겠다라는 명분 하에 평가 문제집을 미리 선덕권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랬다가
교과서 수업을 아예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특히 고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는 그냥 100% 교과서 수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가끔 교과서는 왜 만들어서 나눠주고 그 새 거를 또 버리고 이걸 해마다 반복하는 걸까 하는 의구심이 들 때도 있기는 합니다. 네. 그럼 고3은 뭘로 공부하느냐? 네, EBS 교재로 공부를 합니다. 학교에서 수능 교재를 따로, 그러니까 수능 공부를 따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수능 교재로 채택된 EBS 교재를 사용을 하는 건 거죠. 제가 맡고 있는 고 1학년 학생들을 보면 두 학교에서 아예 교과서를 안 쓰더라고요. 중간고사 범위가 EBS, 올림포스랑 모의고사 지문 이렇게 합해가지고 한 20개 정도가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가끔 아이들이 불평을 하기도 해요. 교과서 수업을 안 할 거면 교과서는 왜 나눠줬으며, 뭐, 이렇게, 자기 고등학교 이제 입학하기 전에 해당 그 출판사 문제집을, 평가 문제집을 미리 다 산 경우도 있고, 막 이런 발빠른 학부모님도 계시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게 좀 의미 없는 행동이 돼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아이가 일단, 내실을 좀 다지는 데 더 충실해야 될 것이고, 실제로 고등학교를 딱 들어갔을 때 학교에서 교과서를 쓰는지 안 쓰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건 거죠. 근데 교과서 지문을 쓰지 않는 이유는, 또는 쓴다고 하더라도, 외부 지문을 그렇게 많이 넣는 이유가 아무래도 최종 목표가 수능이기 때문에 그래요. 수능에서 등장하는 그 지문들의 소재가 굉장히 강범위하단 말이죠. 뭐 예술이나 철학뿐만 아니라 뭐 온갖 종류의 그 넌픽션에 해당하는 과학, 사회, 경제,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어떤 사회적 어떤 이슈들 이런 것들이 다 지문의 소재로 쓰이기 때문에 교과서만 가지고 지문을 보기에는 그 아이들이 접해야 될 소재의 한정성에 갇히게 되는 건 거예요. 근데 뭐 모의고사 지문 한 20개 정도를 추가로 외부 지문으로 선택할 경우에 최소한 20개 정도의 추가적인 다양한 지문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건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좀 독해를 많이 확장시켜 주기 위해서 선생님들도 나름 외부 지문을 추가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어휘, 문법, 독해의 영역에 걸쳐서 중등부와 고등부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끔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교육을 적절히 잘 이용해라. 저는 제가 쭉 봤을 때 사교육을 가장 적절히 잘 이용하면 좋은 시기가 고등부의 1, 2학년 정도라고 보여지는데요. 물론 중학교 때부터 잘해왔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오히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교육에서 조금 더 멀어져도 괜찮아요. 본인의 자생의 능력이 조금 더 생겨지는데요. 중학교 3년이라는 그 시즌은 아이들도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기 때문에 공부에 좀 손을 놓고 지내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고등부에 올라가서 이제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경우 에너지는 높은데 그거를 그 에너지를 어디다가 쏟아야 되는지 가이드 해주는 사람이 옆에 없게 되면 엉뚱한 삽질을 하는데 너무 많이 시간을 쏟아버릴 수 있다는 건 거예요. 그래서 요때쯤에 아이가 열심히 해보려는 의지는 있고 근데 엄마 나 수업 내용이 하나도 이해가 안 돼 라고 하면 요때는 좀 사교육을 신경 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아이가 열심히 공부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을 때 가장 첫 번째로 하는 행동이 일단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듣는 건 거잖아요. 그건 좋아요. 그건 좋은데 고등부의 학교 수업이라는 게 중등부처럼 목표가 되어져 있는 몇 개만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각 지문에 각각의 문장마다 모두 쓰여지는 문법들을 그냥 슥슥슥슥 말로 하고 다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게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거나 그러니까 의미 있게 안 들어오는 건 거죠. 이 대신 지금 관계대명사지 뒤에가 불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 때 뭐라고?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학교에서 일단 수업을 열심히 듣고 다시 사교육에서 그걸 보충을 해줘. 이 아이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언어로 다시 설명을 해주고 적용이 되는지 그거를 조금 디테일하고 전문적으로 봐준다면 고등부에 공부를 조금 늦게 시작했더라도 얼마든지 다 따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